전기차 시대라며? 그런데 왜 여전히 주유소가 붐비는 걸까? 우리는 이미 전기의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는다. 거리에는 충전소 표지판이 늘어났고 광고는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의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장면은 다르다. 여전히 퇴근길 주유소는 붐비고 기름 냄새와 엔진 소리가 섞여 있다. 전기차가 망했다는 자극적인 말은 유튜브나 댓글에서 쉽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단순한 비난이 아닌 적응의 늦음이 숨어 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직 뒤를 걷고 있는 것이다. 불편을 감수하며 전기차를 선택한 사람조차도 종종 익숙한 주유소로 돌아간다. 충전 시간의 불안, 잔량 게이지의 초조함, 그리고 낯선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 익숙한 길로 인도한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의 문제다. 새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래를 찬양하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불편과 혼란을 경험한다.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 자율주행까지 편리함은 늘 처음엔 낯설고 낯설음은 늘 불안을 낳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상은 단순히 전기차의 실패일까? 아니면 인간의 습관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일까? 주유소 앞 긴 줄은 어쩌면 전환의 저항을 상징한다. 혁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충전소가 아무리 늘어나도 금세 충전된다는 문구가 아무리 반복돼도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 번에 가득 채우는 주유의 쾌감을 기억하고 충전 중 대기라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여준다. 우리는 혁신을 찬양하지만 정작 그 혁신이 일상이 되면 다시 옛것을 그리워한다. 전기차를 선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엔진의 진동과 기름 냄새를 그리워한다.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제어의 감각을 잃어버린 불안이다. 전기차는 조용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조용함 속에선 내가 운전하는지 혹은 차가 나를 이끄는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다. 오늘은 바로 그 심리의 간극을 살펴보려 한다. 전기차가 기술적으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적 감정적으로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에너지 전환의 본질은 배터리나 충전소가 아니라 인간의 적응 속도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이 현상을 기술, 시스템, 그리고 인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술은 이미 도착했지만 시스템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인간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망설임이 지금 전기차 시대의 진짜 문제일지도 모른다. 첫째, 성장 둔화다.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1년 108%, 2022년 62%, 그리고 2023년에는 35%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유럽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축소 이후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 환경보다 경제가 앞선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전기차는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아닌 가격의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독일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격 폐지한 직후 한 달 만에 신규 등록 대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역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새 공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델이 급증했다. 보조금이 빠지자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빠졌다. 기술은 미래인데 지갑은 과거에 묶여 있다. 이게 지금의 전환 속도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데이터다. 둘째, 인프라의 불균형이다. 도심에는 충전소가 늘었지만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다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주차장마다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여전히 대기표를 뽑아야 한다. 충전 한 번에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내 앞에 4대가 서 있으면 1시간이 훌쩍 넘는다. 이건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전환의 속도 차이다. 도시는 전기화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내연기관의 리듬 속에 머물러 있다.
그 격차가 심해질수록 전기차 전환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확산된다. 또한 충전소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은 저속 완충기이고 고속 충전기 비율은 여전히 부족하다. 있다와 쓸 수 있다는 다르다. 충전 인프라의 절대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효율성이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입주민 동의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 결과 충전 인프라의 절반은 도로 위보다 지도 속에서만 존재한다. 셋째, 정책의 불안정성이다. 전기차 세제 혜택은 매년 바뀐다. 어떤 해에는 취득세 감면, 다음 해에는 배터리 보조금, 또 그 다음 해에는 중소기업형 충전소 지원으로 형태가 달라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내년에 더 싸질까? 라는 끝없는 계산 속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정부의 의도는 시장 활성화지만 오히려 그 불안정성이 관망 수요를 만들어 시장을 식히고 있다. 특히 완성차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배터리 공급망과 공장 설비는 수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정책은 1년 단위로 바뀐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에 신중해지고 시장은 다시 느려진다. 즉, 전기차 전환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데이터로만 보면 전기차는 성장 중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불균형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프라는 지역별로 쪼개졌으며 정책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전환의 피로기다. 기술은 준비되었지만 사회와 제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상태. 이 불일치가 바로 전기차 몰락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이자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전환의 현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환 속도다. 전기차로의 이동은 단순히 엔진을 모터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한 세기 동안 쌓아온 산업의 언어를 새로 쓰는 일이다. 내연기관은 100년 넘게 연료, 정비, 세금, 보험, 도로 설계, 교통법규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던 시스템이었다. 기름이 중심이었고 그 위에 모든 산업이 얹혀 있었다. 정비소의 기술자, 주유소의 사업자, 세금 구조, 운송 정책까지 모두가 연료라는 공통 분모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산업 구조가 아니라 문명의 인프라였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 중심축을 한순간에 바꾸려 한다. 주유소 대신 충전소, 엔진 대신 모터, 기름 대신 전력. 이 변화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그 밑에는 거대한 구조적 교체가 깔려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인간보다 느리다는 점이다. 충전소는 늘고 있지만 충전 습관은 아직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득 채우고 떠나는 방식에 익숙하다. 기름은 5분이면 끝나지만 전기는 30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전기차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기다림의 기술이다. 기술의 빠름과 인간의 느림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또한 시스템의 모순은 시간대 요금 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심야 요금, 급속 완속의 요금 차이, 충전 방식의 다양화는 선택지를 늘린 것 같지만 사실상 혼란을 키웠다. 소비자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 얼마에 충전해야 하는가를 계산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리듬의 재조정이다. 기름을 넣던 행위가 생활의 습관이었다면 전기차 충전은 계획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계획의 언어는 아직 사회에 공유되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의 현실은 이 문제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두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전기요금 분배 문제로 관리비가 오르기도 한다. 법과 제도는 이를 해결하기엔 아직 느리고 행정 절차는 기술보다 복잡하다. 결국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충전기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즉, 기술이 앞서가면 제도와 인간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전형적 전환 피로가 이 산업 구조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연기관 시절에는
부품 수가 수천 개였지만 전기차는 13 수준으로 줄었다. 정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엔진 중심의 부품 공급망은 빠르게 붕괴 중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만 기존의 기술 숙련은 사라진다. 한 세대의 경험이 쌓아온 노동의 생태계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전력 산업이 된 세상, 이게 바로 시스템 교체의 진짜 얼굴이다. 결국 지금의 전환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명의 재구성이다. 전기차는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혁신이 아니라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편, 충돌,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진통이다. 문명은 늘 이렇게 변한다. 기술이 먼저 도착하고 제도가 따라오고 인간이 마지막에 적응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혼란은 어쩌면 문명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흔들림일지도 모른다. 전기차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소한 불편이 쌓여 만들어지는 피로감이다. 그 피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데이터로는 충전소 수 증가, 보조금 확대가 기록되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멈춤과 대기가 존재한다. 한 사용자는 장거리 출장을 앞두고 결국 전기차를 포기했다. 목적지는 300km 거리였고 도중에 급속 충전소가 3곳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2곳은 점검 중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줄이 4대였다. 결국 그는 일정에 늦지 않기 위해 주유차를 렌트했다. 기름은 불편하지 않다. 전기는 아직 계획이 필요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실의 리포트다. 또 다른 사용자는 퇴근길 충전 때문에 약속에 늦었다. 회사 근처 완속 충전기에 차를 세워두고 2시간 뒤 찾으러 갔지만 아직 완충되지 않았다. 게다가 급속 충전은 이미 모두 사용 중이었다. 그는 결국 전철을 타고 이동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일상은 아직 멈춰 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전기차 자체보다 전환기의 불편함이었다. 이런 경험은 개인의 실수나 운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간극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다. 충전소 앱은 위치를 알려주지만 사용 중이라는 정보는 항상 뒤늦게 갱신된다. 충전 시간은 차량마다 다르고 충전기 품질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게다가 배터리 온도나 날씨에 따라 충전 속도도 변한다. 소비자는 이 모든 조건을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결국 기술이 아니라 계산이 늘어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불편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엔 운이 나빴다가 아니라 다음엔 또 이럴까봐로 바뀌는 순간 불편은 예상된 피로로 변한다. 사람은 예상된 불편에 약하다. 그래서 한두 번의 충전 실패가 반복되면 그 기억은 전기차의 불편함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진다. 이건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경험의 누적이 만든 인식의 오류다. 이 불편의 누적은 또 다른 신호를 보낸다. 전기차가 불편하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 그 밑에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고백이 숨어 있다. 그 불편은 인간의 속도와 기술의 속도가 어긋나는 틈에서 생긴다. 기술은 하루 만에 업데이트되지만 인간의 습관은 몇 년이 걸린다. 그 사이의 시간차가 지금의 몰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다. 결국 전기차의 몰락이란 배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적응 속도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다. 충전이 늦어서가 아니라 기다림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멈춘 게 아니라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건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전환기의 피로다. 전기차는 망한 게 아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을 뿐이다. 기술은 이미 도착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길 위에 있다. 혁신은 속도보다 습관의 변화로 완성된다. 지금의 혼란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적응해가는 진통의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미래라는 단어를 기술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기술은 도구일 뿐, 문명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인간의 리듬이다. 아무리 빠른 충전기라도 인간의 불안보다 빠를 수는 없다. 아무리 조용한 모터라도 기억 속 엔진의 울림을 완전히 지우진 못한다. 그래서 진짜 전환은
공장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 감정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제조사는 더 싸게 만들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더 촘촘히 정책을 짜겠지만 그 정책은 인간의 습관을 설계할 때에야 비로소 작동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더 천천히 적응해야 한다. 기술은 이미 앞서 있지만 사회와 인간은 그 속도를 나눠서 걸어야 한다. 전기차의 미래는 결국 배터리나 충전소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가 바뀌어야 진짜 전환이 일어난다. 문명은 늘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열었을 때도, 자동차가 말을 대체했을 때도 인간은 늘 두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적응해왔다. 전기차 역시 그 궤도 위에 있다. 지금의 혼란은 종말이 아니라 이행이다. 이 시기를 버텨내는 사회가 결국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전기차를 왜 선택했는가? 환경을 위해서였나? 유행 때문이었나?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였나? 그 선택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우리의 불편은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전환의 속도 차이가 만든 그림자다. 그 속도를 서로 맞추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의 과제다.